네, 2021년 6월 30일 이정훈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유흥주점에서 쫄리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접객원으로 일을 했다라는 게 언론에 나왔네요. 쫄리 거론 윤석열에게 득일까 독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월 29일 윤석열 씨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데 그날 오후 인터넷 매체인 뉴스버스라고 하는 매체가 김건희 씨와 40분간 전화통화를 했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밝혔습니다. 모든 언론에 보도가 됐죠. 김 씨가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접객원 쫄리로 일하며 검사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고 윤석열 씨도 그곳에서 만났다라고 하는데 이걸 유튜버들이 공공연하게 언급하는 소문이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문제 이게 많은 유튜버들이 이 쫄리에 대해서 보도를 떠들었는데 저는 한 번도 안 다뤘거든요. 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안 다뤘는데 그 대답을 김건희 씨가 뉴스버스와의 문답에서 이번 문답에서 딱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이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뭐 쭉 보시면 다 났으니까 아실 거고요. 제가 주목하는 답변은 이겁니다. 제가 쫄리였으면 거기에서 일했던 줄리를 기억하는 분이나 보셨다고 하는 분이 나올 거예요. 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정확한 아주 바른 대답이라고 봅니다. 이분이 줄리였냐 아니냐를 떠나서 바로 이것입니다. 줄리가 김건희 씨다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그건 일방적일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제3자가 내가 그 유흥주점에 근무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때 줄리가 김건희 씨였다라고 하면은 저는 보도합니다. 그건 거의 확인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거 없이 마구 얘기하면은 착각일 수도 있고 뭐가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많은 유튜버들이 보도를 하면서 저보고 왜 안 하냐 그러는데 글쎄요, 뭐 저도 항상 정확한 보도를 하는 게 아니고 뭐 더 실수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요일도 틀리고 날짜도 틀리고. 근데 제 원칙에서는 이런 게 없으면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저랑 거기서 만났다고 하는 분들도 있던데 진실을 취재해 주세요. 네, 김건희 씨가 줄리로서 유흥주점에서 근무했다. 그러면 줄리를 만난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의 얘기가 나와야지. 내가 언제 어디서 줄리하고 뭐 같이 했는데 그가 김건희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 확인이 돼야만 기사가 되는 거지. 그것도 아닌데 마구 이제 유튜버들이 보호하고 또 그게 또 엑스파일이라고 돌아다니니까 저는 보도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맥을 김건희 씨가 딱 짚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구나 하고 저도 지금 바라보게 됐고요. 또 그 엑스파일에는 김건희 씨가 윤석열 씨와 결혼하기 전에 한 유부남 검사 뭐 기록이라고 돼 있죠. 동거했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그 질문을 하니까 뭐 이것저것 설명은 보시는 대로 다 있지만 핵심적인 답변을 참 잘했네요. 우리나라 공무원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데 그 검사는 바보입니까? 네, 저도 바로 이런 관점 때문에 이걸 보도 안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국정원이 국내 정치 사찰을 한다고 비판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순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이 감찰 기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소문 다 찾아갖고 보고해가지고 그 공무원 이런 경우 있으면 자르게 합니다. 감사원도 움직이고요. 민정수석실도 움직이고 공직기강도 움직이고 그 기관 내에 자체 감사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소문이 났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바로 걸리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이 되거나 뭐 됐을 때 이거 바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데도 바로 엑스파일이다라고 막 돌아다니고 유튜버들도 얘기하시는데 저는 대한민국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다. 경찰 정보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 집 숟가락 수까지 거의 아는 경우 많습니다. 굉장히 제가 취재를 해보면
그 사람과 관계된 사람 3사람만 취재해보면 거의 그 사람 실체 알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쭌리였다. 이 쭌리가 뭐 김건희 씨가 누구 모 검사와 동거했다. 이런 것들은 최동욱 씨 사건 같은 경우 보면 드러나잖아요. 근데 마구 돌아서 저는 보도를 안 했는데 김건희 씨가 딱 답변한 게 똑 떨어지게 답변을 해서 제가 옮겨봤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가 그 검사와 해외여행을 갔는데 그 기록이 출입국 기록이 삭제됐다라는 소문을 질문하니까 기자님이 공권력을 다 동원해서 출입국 기록을 지울 수 있으면 저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런 질문한 기자한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하고 답변합니다. 공식적으로 기록된 국가 기록을 지우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가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규원 검사 사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에 관련돼서 거기서도 바로 이제 동부지검의 명의로 출국금지 요청서를 긴급히 띄운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거 바꾸지 못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참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출입국 관리 기록을 함부로 지울 수 있다. 뭐 국정원이 하면 다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이 민주당 정권 같은 사람들은 자꾸 국정원의 국내 기능을 죽이자 그러는데 국정원도 이건 지우기 어렵습니다. 이건 누구를 지우느냐, 어떻게 지우느냐. 제가 취재한 바로는 북한이나 또는 어떤 특수한 국가에 블랙으로 집어넣기 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제 지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가죠. 예를 들면 국정원 직원으로 블랙으로 보내기 위해서 뽑아놓고 국정원에서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외국에 잘 나갈 수 있는 기업이 있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또는 뭐 무역업체 같은 데 보내서 거기서 근무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거기서 한 10년 경력을 쌓아가지고 그때쯤 그 나라에 가서 무역원이나 항공사 직원으로 일하면서 첩보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경력을 만들어서 블랙으로 내보내지 지운다? 이거는 옛날에 가능하지. 이렇게 일반인들은 공작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은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뉴스버스가 이제 이렇게 김건희 씨와의 문답을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으나 회자되는 소문이 뚜렷한 근거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우선 당사자의 입장을 기록해 둔다는 차원에서 소문별 김 씨의 반박이 담긴 워딩을 가공 없이 정리했다. 그리고 공적인 영역과 관련된 소문은 대선 정국에서 진위가 자연스럽게 검증될 것으로 본다. 뉴스버스는 김 씨에게 제기된 의혹사항에 대해선 따로 검증할 방침이다. 라고 편집인해갖고 편집자 주구처럼 밝혀놨습니다. 저는 이 유니버스라는 언론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편집진이 이런 걸 붙여놓은 거는 상당히 잘했다고 봅니다. 드라이하게 가야죠. 막 부풀려서 가서 해석을 갖다 붙여갖고 이렇게 이해해라 하고 막 떠먹여주는 거는 그건 바른 언론이 아니죠. 뉴스버스가 어떤 매체인가 이제 그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뭐 이제 자기네 소개하는 글이 쭉 있는데 제 눈에 탁 띄는 건 이거였습니다. 뉴스버스는 전문적 탐사 보도를 앞세우고 쭉쭉쭉 나오면 탐사 보도. 바로 이겁니다. 이제 금방 편집자 글에서도 김건희 씨에게 제기된 의혹사항은 따로 검증할 방침이다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해서 이 기자가 누구 말을 듣고 전하는 거, 마이크 같이 크게 전하는 거는 저는 기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 할 사람은 세고 셌어요. 딱 판단해서 이게 맞다라고 판단됐을 때만 보도하고 아니면 보도하지 않는 거. 그런 게 이제 수사하듯이 하는 거기 때문에 탐사 보도라 그러죠. 인베스티게이티브. 이걸 전문적으로 하겠다. 이런 매체가 있으면 좋죠. 지금 대한민국 언론들이 이걸 안 해서 문제죠. 그 다음에 뉴스버스의 특징은 프론트라인이라는 치열한 탐사보도가 있습니다. 또 탐사보도를 또 결혼했어요. 그 최전선의 기사들을 담겠다. 좋습니다. 그리고 엄연히 사실은 존재하고 사실의 총합으로서 사안의 본질을 꿰뚫는 맥락과 실체적 진실은 있기 마련입니다. 네. 엑스파일이라든지 소문이 숱하게 돌아도 분명히 사실은 있습니다. 처음에 사실이 확인이 안 되죠. 그래서 어정쩡하게 쓰지만 계속 양파꼬치처럼 벗기다 보면은 빨갛다 파랗다 뭐 색깔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발생 일자가 언제냐 시간까지는 거의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 중에 그걸 쭉 연결해 보면은 몇 가지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걸로 보게 되면
이건 이렇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 오래된 사건인데 오대양 사건이라고 32명이 이 천장에서 떼죽음 한 사태로 발견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타살이라고 굉장히 시끄러운데, 저는 지금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의에 의한 타살, 자살이라고 확언합니다. 왜? 그때 숨진 사람들의 이동 경로하고 여기에 있었는지 여부하고 쭉 맞춰보면은 그 안에서 그냥 자기네끼리 동의하에서 이제 그러면서 타살이면 결국 자살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갖고 막 부풀려서 시체가 이동했다, 막 이거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또 거기에 유혹되는 한국 언론이 많고, 이걸 거부한다고 하는 매체가 이거라서 뭐 그렇게 가면 참 좋겠네, 우리보다 더 나을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뉴스버스가 이렇게 하겠다면 저는 굉장히 지지하고 싶고요. 한번 좋은 언론이 되길 바랍니다. 이 언론에서 김건희 씨와 직접 인터뷰를 해서 줄리 문제를 다룬 건 잘했다는 게 제 평가입니다. 그 뉴스버스라는 이름이 상당히 특이해서 자기들이 소개를 해놨습니다. 뉴스버스라는 이름은 뉴스라는 단어에다가 메타버스를 더한 겁니다라고 밝혀놨습니다. 메타버스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메타라고 하는 거는 가공한 거나 추상의 세계를 의미하잖아요. 거기다가 유니버스는 현실 세계고 우주니까. 그러니까 메타버스라고 뭐라고 하면 가공된 현실 세계. 여러분 왜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있죠. 가상현실. 이렇게 뭐 끼고 하게 되면은 막 이렇게 상상처럼 하는 거, 그렇죠. 그거보다 더 진보된 개념이죠. 그러니까 웹과 인터넷 등의 가상세계가 현실 세계에 흡수된 거. 가장 쉽게 하면 여러분 영화 아바타 기억하십니까? 그 아바타에 보게 되면 머린, 미국 해병대 출신 주인공이 장애가 됐죠. 근데 본인이 이렇게 어느 자리에 들어가서 장구를 딱 끼게 되면은 본인이 이제 어떤 아바타라는 새로운 신체를 가진 사람이 돼갖고 어떤 가상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가상세계가 메타버스입니다.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네. 그런 그 아바타가 나오는 소설이 바로 SF 소설이 스노우 크래쉬인데, 눈 충돌이라 그럴까요? 92년 닐 스티븐슨이 쓴 소설인데, 여기에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 세계가 있고, 그 가상 세계에서 뛰어다니는 주인공이 아바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가상과 현실을 뉴스를 합쳐놓은 그런 매체를 하겠다는 게 뉴스버스 같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매체가 딱 줄리를 거론해서 보다 정직하게 다룰 수 있게 해줬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분은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죠. 줄리라는 이름을 들어봤다? 대선 후보는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 등이 다 깨끗해야 된다. 줄리라는 이름을 들어봤다라고 하는 거는 특정인을 애먹이기 위해서 바람잡는 이야기죠. 그리고 다 깨끗해야 한다. 이건 본인의 철학일 수 있지만 뭐 깨끗하면 좋겠죠. 그러면 추미애 씨도 깨끗한지도 봐야 되죠. 본인도 아들 문제 갖고 굉장히 코너에 몰렸었는데, 그죠? 아들 문제 뭐 추미애 씨 가족 문제 언론이 좀 봐줬죠. 더 들어가면 서로 아픈 게 있으니까 많은 거지. 서로 너무 심하게 물면 안 됩니다. 저는 쭉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윤석열 씨가 2013년에 결혼했는데 그 이전에 부인 김건희 씨가 살아온 거에 대해서 윤석열 씨가 얼마나 책임을 져야 되느냐. 물론 대통령 선거에 나갈 사람이니까 많은 것이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글쎄 완벽할 수가 있을까?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가? 그 부인의 과거는 화제거리는 되겠지만은 과연 대통령 선거를 뽑는데 영향을 끼칠까? 얼마나 끼칠까? 과거에라면 중요한 영향을 끼쳤지만은 글쎄 지금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도 쭉 보면요, 뭐 왕비하고 왕후하고 뭐 임목대비도 그렇고 문정왕후도 그렇고 뭐 지금으로 치면 영부인들이죠. 그런 분들이 과거가 어땠다, 장희빈도 과거가 어땠다, 뭐 숱한 얘기가 나오는데 또 그분들도 빈이 되고 비가 돼서도 다 이렇게 권력자가 되기도 하고 억울하게 죽기도 하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현대 세계에서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칠까 저는 봅니다. 자꾸 그걸 따지는 거는 이 좌파들이 연좌제 하지 말자 그러는데 연좌제를 하자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고 했는데 범죄를 해서 돈이 번 게 아니라면
뭐 그거 뭐 어떨 겁니까? 마약을 한 사유를 둔 사람이 공직자, 정보기관장이 됐다면 저는 그건 굉장히 반대합니다. 왜? 그건 국가정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면 대통령 영부인이 과거에 버스 차장이었으면 어떻고, 여공이었으면 어떻고, 부정하게 돈을 벌지, 부정한 방법이 아니었으면 글쎄, 저는 좀 궁금합니다. 그걸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받아들일지.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최동욱 검찰총장은 혼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걸 하니까 최동욱 씨는 검찰총장을 그만뒀지만 그 사실을 유포되는 데 관여한 사람은 처벌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씨 부인이 줄리였다. 그게 사실이다. 라고 해도 이게 알려지게 되면은 정치 사찰 시비는 당연히 일으키고 이걸 유포한 사람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씨 등이 자꾸 거론하는 거는 윤석열을 지치게 만들겠다는 건데 글쎄 그거는 일종의 암수 아닌가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번 결혼했죠. 근데 그의 부인도 2번 결혼했죠. 그죠? 영국 매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3번 결혼했는데 영국 매체는 트럼프의 3번째 부인은 멜라니아가 에스코트 걸이라고 보도했다가 뭐 서로 고소를 하니 시끄러운 적이 있었죠. 멜라니아는 모델을 하다가 98년 미국 뉴욕 패션 위크에서 24살 많은 트럼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99년 하워드 스턴쇼에서 서로 사귄다는 걸 공개했고 2004년에야 약혼하고 2005년 1월에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아들을 낳고 그리고 11년 뒤에 영부인이 됐는데 멜라니아의 이런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트럼프의 첫 번째 부인이 이제 한 얘기 쭉 터져나왔을 때 그게 트럼프의 당선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나요? 또 영국 지금 총리 머리 어수선한 사람 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거긴 또 부인이 24살 많죠. 다 스토리가 있는데 그리고 중국의 실력자 이번에 내년에 3년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진핑의 부인 중국 인민해방군 가수 출신인 펑리위안하고 재혼했잖아요. 후처잖아요. 외국에도 그런 사례들이 쭉 있는데 글쎄 얼마나 영향을 끼칠까. 저는 한국 사회가 마타도어에 대한 내성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한번 궁금합니다. 자칫하면요 이렇게 자꾸 거론하는 거는 역풍을 맞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역사 해석이 바뀐 게 몇 가지가 있는데 5.18 광주 사건하고 4.3 사건하고 여순 사건이 좀 해석이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도 해석이 바뀌는데 이러한 소문과 뭐 이런 것들은 확 바뀔 수 있거든요. 다른 효과를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하나 관심 있게 보는 건 7월 2일 날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씨 장모 요양병원 그 부정 수급 문제 선고가 있는데 아마 유죄가 나오면은 제가 좋아하는 한 선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윤석열 씨가 바보냐? 라고 하면서 유죄가 나오면 윤석열 씨가 뭐라고 하겠냐? 법원이 바르게 판단했을 겁니다. 하고 받아들이고 무죄가 나오면 윤석열 씨가 할 말이 없다. 그거 외엔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그러더라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윤석열 씨가 무죄가 나와서 환호를 하거나 유죄가 나와서 막 엉터리 재판이라고 부정할 것 같지만 그렇게 못합니다. 윤석열 씨 공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 반응이 문제인데 국민 반응들도 사위가 장모가 한 일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져야 되느냐라고 보는 사람도 적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언론서 떠들어봐야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국민들이 건담이 넘어가면은 엑스파일은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퍼뜨린 사람들은 기대한 게 있지만 기대대로 나올지 이미 엑스파일은 장성철 씨가 한번 거론했다가 약발 없이 지나가 버렸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진실과 다르게 정치하는 거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보였습니다. 그는 국회 청문회에서 야당의 동의를 받지 못한 33명을 장관급 인사로 임명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 숱한 뭐 이런 엑스파일급 같은 게 터져도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하라고. 근데 그렇게 임명된 야당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명된 사람이 또 다른 행동한 경우가 있어요. 바로 김호수 검찰총장입니다. 최근 대전지검이 월성 3인방에 대한 기소를 드디어 했습니다. 대검이 승인한 거죠. 김호수 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냥 임명했는데 국민이 바라는 대로 갔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이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이라고 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권을 지켜주고 싶어도 이렇게 했다가 더 큰 파문이 생기면 더 위기가 오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냐? 레임덕과 문재인 정권을 위협하는 세력을 꺾기 위한 엑스파일이 지금 경쟁하는 거죠. 어디가 더 셀까요? 이 줄리를 뉴스버스라는 매체에서 탁 다뤄서 던졌습니다. 이걸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 여부는 결정됩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대권을 잡느냐 마느냐 문제도 결정될 겁니다. 뭐 지난번 제가 윤석열 사주를 봤을 때 7월에 큰 위기가 윤석열 씨가 겪는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본격화될 수도 있죠. 근데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줄리 거론, 윤석열에게 득입니까? 독입니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